여러분들, 자, 선생님과 같이 앞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연소 반응 전후의 질량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시오. 우리 질량 보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연소 반응. 화학 반응이잖아. 응? 화학 변화고. 그래도 질량 보존 되죠? 그러면 보기 잘 읽어보세요. 종이를 연소시키면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한다.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반응의 질량이 감소한다. 질량 보존인데 다르네요. 그렇죠. 개수 변하지 않는 거. 요거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기체 질량까지 고려하면 질량이 보존되죠. 요거를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 화학 반응에 있어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양이 일정하다는 걸 공부할 거예요. 성분 원소의 양이 뭐하다는 거? 일정하다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건 연필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부터 가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에 관한 자료를 해석해서 일정 성분배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정 성분배 법칙. 그렇죠? 그러면 개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려면 몸체 1개와 바퀴 4개가 있어야 하고 가위는 칼날이 반드시 2개여야 하며 헤드폰은 헤드밴드 1개와 이어폰 2개가 필요합니다. 화합물도 이처럼 구성 원소들이 일정한 개수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만들어지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구리를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산화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의 질량을 1.00g, 2.00g, 3.00g, 4.00g으로 달리하여 가열하면 산화구리는 각각 1.25g, 2.50g, 3.75g, 5.00g이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각각 0.25g, 0.50g, 0.75g, 1.00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로 일정합니다. 다른 화합물에서도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3입니다. 프루스트는 여러 가지 화합물의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생각 열기를 한번 보면 선생님이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음악에 따라 손을 잡고 원을 돌다가 선생님이 호각을 불면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한 모듬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모듬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4명이야. 그러면 남학생 2에 여학생 1의 비율이니까 모듬 만드는 거는 내 모듬 만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남학생 8명, 여학생 4명이 손을 잡고 짝을 돌다가 만드는 놀이기 때문에 4개 모듬 만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탄소의 연소 반응과 같은 화합물. 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처럼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산화탄소 만드는데 탄소 혼자 6개 주어져 있고
산소는 분자가 6개. 분자는 2죠. O2. 그렇잖아. O2. 우리가 이거 굳이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가 C인데 C가 6개 있어요. 6C. O2는 분자인데 얘가 6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6개고요. O는 12개가 있는 거야. 낱개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들러붙어서 CO2가 된 거 아니야. 그죠?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실은 탄소 하나에 산소 2개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하나 내려오면 얘 몇 개?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둘씩 매칭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너도 내려와봐. 예, 너도 내려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너도 니네들 짝 만들어서 내려와. 안 내려오려고 그래? 그래 내려와. 오, 6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물질도 만드는 게, 자, 어떤 개수비가 정확하다면 몇 개 만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산소 질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료 해석이니까 실험을 미리 해놓고 우리는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학습의 역량에 들어가 있어요. 과학적 탐구 능력. 자, 학습 목표. 구리와 산화구리야. 그러면 이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 해요. 그럼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구리를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 만드는 거니까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구리를 누구와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산화구리 되는 거잖아. CO. 이렇게. 그러면 개수를 또 맞춰줘야 되잖아. 우리. 그렇죠? 빨간색으로 해보자. 산소가 2개인데 얘는 하나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2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개수를 해준다고 그랬죠. 산소는 끝났어. 구리가 얘가 2개니까 원래 얘도 2개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g의 구리를 놨는데 산화구리가 1.25래. 얘는 엉터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그걸 쓰기 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대 1은 아니고 5.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구리가 지금 얼마야? 1에 1.25니까 0.25. 뭐 이거 갖다 대면 다 나와. 어떻게? 그죠? 0.75 이렇게. 와, 이렇게 결합한 걸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구리가 1.01일 때 산화구리가 1.25가 됐다는 얘기는 얼만큼 늘어난 거야? 0.25만큼 늘어났다 이거잖아요. 그럼 0.25 늘어난 건 누구냐? 산소가 들러붙어서 늘어난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00을 했을 때 2.5가 됐다는 얘기는 들러붙은 산소는 0.5가 되는 거야. 0.5. 산소. 3짜리가 3.75가 됐다는 얘기는 0.75가 늘어났겠죠. 늘어난 거는 산소겠죠. 1.0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1.0의 산소가 결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구리와 산소잖아. 구리와 산소. 그렇죠? 구리와 산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산소니까 몇 대 몇이냐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1.0일 때 0.25죠. 이게 지멋대로 가네요. 얘는 0.75고 0.5죠. 참. 얘는 0.75고 얘는 1.0 맞아요. 여기 점이 하나씩 다 지워져야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0.5라고 해서 0도 한번 써봅시다.
앞에 0까지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점을 찍어주면 되잖아. 사실은 그래 데이터가 4개니까 점을 찍어요. 산소는 지금 산소가 지금 여기에 와야 되니까 여기 점 찍고 여기도 자, 이거 뭐야? 이것대로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쭉 이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임의의 구리일 경우는 모를 때는 이제 쭉 그려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는 4개니까 4개만 점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은. 근데 임의의 구리 원소와 결합하는 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임의 원소는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를 들자면 0.5g의 구리일 때는 산소는 얼마면 되냐? 이거의 절반이니까 1.25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해석하는 것도 공부를 해봤고 정답을 보면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구성하는 건 4대1 이렇게 쓰면 돼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구리산소는 늘 4대1이야. 늘 4대1. 늘 몇 대 몇? 4대1. 이해되시죠? 그러면 앙금생성 반응으로 일정 성분 법칙 확인해 볼게요. 사실 여기 아이오딘과 납이 있는데 납 이온은 하나야. 근데 아이오딘 여기 이온은 2개야. 1대2로 결합해. 근데 같은 개수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봐. 응? 같은 개수로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노란색의 아이오딘이나 납을 앙금생성 반응을 일으키는데 납 하나에 그렇죠? 납 하나에 이거 봐.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납 하나에 아이오딘이 2개니까 아이오딘은 다 반응해버리고 똑같은 양을 넣어버리면 납이 3개 남겠지. 그렇죠? 납 6개, 아이오딘 6개를 만들면 2개 하나니까 납 3개에 아이오딘 6개가 반응해서 쫙 앙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납이 3개가 남겠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된다. 요거 지워보고 그래서 정도 난게 4대1이라는 질량비는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된 거야. 구리가 ECU가 됐다는 거야. 요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번 연필로 한번 우리가 정돈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리가 그렇죠. 구리가 어디 있어요? 구리가 ECU야. 산소 O2야.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 이게 원래는 CU 하나에 O2인데 이 CU가 되려니까 구리가 산소가 2개니까 2가 2개 붙는 거 여기 2가 붙은 거 얘도 2개 맞춰준 거죠. 화학 반응식 써보면 CU였는데 O2가 결합해서 CO를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O2 2개니까 여기 2개 맞춰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리도 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2개 맞춰준다. 이 화학 반응식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4단계 그대로 내용 적용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대 몇이냐? 산화구리 만드는데 구리산소는 항상 4대1이었다. 몇 대 몇? 4대1.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4대1이 됐다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거를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다. 프루스트에 의한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 만들 때는 얼마의 질량비야? 수소, 산소는 1대8로. 그죠? 왜 그렇죠? 물 만드는 거 한번 여기다 써보자. 수소, 산소가 왜 1대8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H2 만들었죠? O2 만들었죠? 얘들이 만났어. 근데 그냥 물이 되는데 개수 만들어봐. 얘가 2개니까 여기 2개 2가 돼야 되죠? 여기도 2가 돼야 되겠네. 수소가 4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여기 2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데 1짜리 얘 원자량 1이잖아. 1짜리가 4개니까 2, 4개면 4. 얘는 16인데 16이 2개니까 32가 됐어요.
그러면 2에다가 16 더하면 18이 두 개니까 36이 되잖아. 그러면 더하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반응식이 수소는 4, 산소는 32, 물은 36, 1대 8대 9. 그러니까 질량비는 1대 8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 내용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어떻게 됐어? 암모니아. 자, N2, H2 만나. 질소 수소 만나서 NH3가 되잖아. 그런데 이게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질소 2개니까 얘 2를 썼어. 그럼 질소가 2개 됐어. 여기까지 끝났어. 그런데 수소가 6개가 되잖아.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3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 봐. 얘 1이 2개 있어서 3개 있으니 6개. 얘는 14야. 14가 2개니까 28. 얘들이 더해져서 14가 있고 1이 3개니까 3이 붙어서 17짜리가 2개니까 34가 되잖아. 그렇죠? 이런 관계예요. 그럼 얘들은 몇 대 몇이야? 14대 3이다. 14대 3. 그 얘기예요. 됐죠? 14대 3 이해됐습니다. 질량비가 14대 3으로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구나.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해봤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자, 그러면 자기점검 잠깐 해볼게요. 쓰라는 얘기네요. 여러분,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연소시키면 산화마그네슘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정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 한번 써볼게요. 마그네슘 Mg가 산소와 만나. 그래서 뭐가 되죠? 산화마그네슘이 돼. MgO. 개수 맞춰봐. 2개. 얘 앞에 이 2개 써줘야 돼. 산소 2개 됐죠? 그럼 Mg가 2개가 됐네. 그럼 너도 이 2개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1.5g을 반응시켰더니 이 녀석이 몇 그램? 2.5g이 됐대. 그럼 1.5g이니 1은 어디서 왔어? 1은 얘가 와야지. 더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소수는 필요 없어. 정수로 가봐. 이게 3 더하기 2가 5가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3대 2가 되잖아. 몇 대 몇? 3대 2.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가보면 지금 마그네슘은 3대 2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그죠?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문항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성분비 법칙을 입자 모양으로 하는데 지금 이건 뭐야? 물을 만드는 거네. 수소산소에서. 그래서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 까닭을 입자 모양으로 밝혀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준비물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 지금 물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봐요. 지금 원자의 총 개수가 지금 수소가 지금 물 분자 하나 만들면 수소 2개 필요하죠. 물 분자 3개 만들면 수소 6개 필요하고 물 분자 5개 만들려면 수소 10개. 산소는 하나씩이니까 1, 3은 똑같겠죠. 2대1, 2대1, 1대8. 자, 요거 되는 건 이해가 됐죠? 자, 정답 보기에도 가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은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죠. 그렇잖아요? 2대1이면 항상 질량비가 1대8이 나와. 2대1이면 질량비는 1대8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쪽까지만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수소 원자 10개가 있고 산소 원자 5개가 있으면 물 분자 5개 만드는 거니까 얘들은 개수비는 2대1이고 질량비는 1대 얼마야? 8로 일정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산화수소도는 뭐냐면 H2O2야. 응? 이게 과산화수소야. 물은 H2O야. 그럼 얘들 구성하는 게 수소산소 똑같다고 그래서 같은 물질이냐? 아니야. 원자의 개수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종류가 같다고 그래서 같은 물질이다 이건 아니에요. 질량비가 달라. 1대8, 1대16. 그럼 다른 물질이야. 기억하시면 돼요. 고양이 얘기 들어볼게요. 물과 과산화수소와 같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원자 사이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야. 자,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 기억해 두세요. 특별히 우리가 질량비가 14대 1이 되는 질소와 수소 있죠. 암모니아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우리 암모니아 만들려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 N2 기억나죠? H3가 만나, 수소가 만나서 얘들이 암모니아를 만들잖아요. NH3 이제 많이 써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택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모니아가 2개 있으니까 얘도 2개 만들려면 여기다 2자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는 6개가 되죠? 3개짜리가 2개니까 6개가 되려면 얘는 2개 있어야 되겠네요. 이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 알죠? 이게 바로 분자 수에 비해요. 근데 얘는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28이 됩니다. 14가 2개니까 28. 1이 3개 있고 2개 있으니까 6이 돼요. 그럼 얘들은 34가 돼야 돼, 사실은. 그럼 2개니까 얘들은 17이 되죠. 17. 이 17은 어떻게 왔느냐? 얘가 14죠. 요 1이 3개니까 3이죠. 그래서 14대 3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내용에서는 걔들이 질량비가 지금 14대 3의 질량비야. 누구누구? 질소, 수소의 질량비가 14대 3이야. 기억해야 돼. 질소, 수소의 질량비가 14대 3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화합물에서도 일정 성분 비율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밑에. 그러면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 이게 일정 성분 법칙이다. 기억합시다.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은 일정한 개수비, 원자의 개수비. 자, 수소를 연료로 하는 로켓은 수소가 연소하여 수증기로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추진력을 얻었는데, 그럼 이걸 써보면 지금 뭐죠?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만나는 거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가 2개 있어야 되겠네. 얘도 2개 있으면 되죠?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15톤이래. 그럼 질량비를 따져보면 얘가 산소가 16짜리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32가 되는 거야. 1짜리가 2개 있어. 2인데 그 2개 있으니까 얘가 4야. 질량비 얼마냐? 질량비 얼마야?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4대 32, 1대 8이잖아, 1대 8. 1대 8인데 지금 몇 톤? 15톤을 가져간대. 누구? 수소를. 그럼 8에 해당하는 건 몇 톤이 돼야 돼? 120톤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120톤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의 문제가 지금 정답 보기 가볼게요. 120톤이죠? 120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대 8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보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문제 나와 있는 것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구리산소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구리산소 아까도 했었어. 우리 한번씩 써보면 Cu 산소 O2 얘들이 만난데, 그럼 산화구리가 됐지? CuO 이제 기억날 거야. 그러면 개수 맞춰줘야 돼. 2니까 얘는 하나짜리니까 2를 써줘야 돼. 그런데 구리도 또 2개가 되니까 얘도 2개 만들려면 얘를 2를 써줘야 되죠. 그런데 구리 질량이 4일 때, 이놈이 4일 때 산화구리는 5래. 산화구리는. 그럼 얘가 5라는 얘기야. 그럼 산소가 1이 보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이거 5가 되는 이런 반응이잖아. 그러면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보면 4대 1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산화구리가 25g이 되려면 얘가 25g이 되려면이냐?
그럼 구리를 묻고 있어. 구리는 4인데 자 5가 25가 되려면 5배지. 그럼 얘도 5배가 필요한 거니까 얼마? 20이면 되는 거잖아. 자 이걸 알고 다 지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답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야. 써봐. 4대 1이야. 두 번째 여기는 몇 그램 필요했어요? 20g이 필요했죠? 써봐. 자 그러면 정답을 보면 네 1번 동그라미로 맞아 있다고 나와 있네요. 번호의 번호가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거든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니까 써야 되겠지 뭐 그지? 물과 과산화수소는 모두 수소산소를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물질인가? 아니야. 원자 사이에 뭐가 달라? 질량비가 다르죠. 근데 이 말이 조금 그렇다. 원자 사이에 개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는 질량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질량비라고 일단 써볼게요.